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아크입니다. 오늘은 김희진님의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아서 읽어드릴 예정이고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첫 번째 글의 제목은 말의 상처와 위로입니다. 오늘 들은 그 말을 아직도 내 안에 새기고 있다. 똥 같은 소리 하네 라고 내뱉고서 시원하게 지워버리고 싶은데 이놈의 기억력은 꼭 그런 아픈 순간에만 목소리, 말투, 뉘앙스, 표정까지 디테일하게 남겨둔다. 침대에 누워 멀뚱히 천장만 올려보다 눈을 감으면 할퀸 통증이 검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밤이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자존감 도둑이 있고 그들은 언제나 말 한마디로 나를 기죽인다. 상사의 얼굴을 하고 친구나 애인의 얼굴을 하고 때로는 가족의 얼굴을 하고 나에게 말의 상처를 입힌다. 말의 내상은 그 어떤 물리적 상처보다 강하고 지독하다. 살쪘어? 왜 그런 옷을 입었어? 왜 머리가 그래? 이 같은 말들을 인사처럼 건네는 이들은 모른다. 당신이 뒤돌아선 순간부터 나는 진창에서 아파하고 뒹굴고 그 밤은 너무도 길고 괴롭다는 것을. 왜 무례한 사람은 그토록 평온하고 제대로 반응 못한 나는 예민한 마음과 약함을 자책해야 할까? 언젠가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해준 적이 있다. 그 순간 나는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다는 말 한마디, 그저 별뜻 없는 인사치레인 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스스로가 세상의 먼지처럼 하찮다 여겨지던 그 무렵의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었다.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헤어 디자이너 차홍은 어찌나 예쁘게 말하는지 그 방송을 본 이후 나는 그녀의 팬이 되었다. 한 남성 스태프의 머리를 손질하며 스타일링 시범을 보이는 상황이었다. 평소에 느끼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며 스스로에 대해 그다지 자신감이 없어하는 스태프를 계속 칭찬하던 차홍이 말했다. 평상시에 귀엽단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러자 남성 스태프는 수줍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걸어요 라고 답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가 보다. 차홍의 답이었다. 어쩜 그렇게 예쁘게 말하냐는 질문에 차홍은 저는 항상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여자니까요 라고 답했다. 그 모습이 좋아 보였다. 사실 나는 진심이 아닌 말은 하지 말자는 주의였다. 고맙지 않은데 고맙다고 말하는 건 위선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가짜 웃음에도 엔돌핀은 나온다고 한다. 가끔은 나의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의 방점을 찍기보다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음을 느낀다. 매 순간
진심을 잔뜩 담을 필요는 없다. 그저 노력하는 것이다. 질투를 억누르고 비꼬기를 멈추고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어른스러운 노력을 담아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속의 진심이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의도의 한 작업실에서 드라마 막내 작가 생활을 하던 시절, 너는 해도 안 돼. 그것밖에 못하니 같은 말들에 가뜩이나 굽은 등이 더 굽어 있을 때였다.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참고 자료를 한참 정리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려 나섰는데 뜨거운 날씨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간절해졌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었다. 열정페이로 일하던 탓에 지갑은 언제나 텅텅 비어 있었다. 그때 갑자기 딩동 하고 문자가 울리더니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게 뭐지 싶어서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기죽지 마라. 아버지였다. 그때 난 여의도 대로를 걸으며 한참 울었다. 그 한마디가 전한 어마어마한 지지에 마음이 일렁였다. 그렇게 지금까지 기죽지 않고 글을 쓰고 있다. 결국 나를 멈추게 하는 것도 계속하게 하는 것도 말 한마디였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끈질기다. 자기만의 방에 산다는 것. 나는 30살에 혼자 살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독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한창 피어올랐던 한 끼 요리를 해먹는 재미나 내 취향의 살림살이를 사들이는 즐거움, 멋대로 늦게 귀가하는 해방감은 한때에 그쳤다. 1인 가정에선 재료를 잔뜩 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반조리식품 하나를 사는 편이 경제적임을 식자재의 숱한 썩어나감을 겪고 난 뒤 깨달았다. 벽지, 장판 같은 인테리어의 시작점부터 잘못된 집을 바로잡을 만한 경제적 여력은 없어 예쁜 집에 대한 욕구도 진작 손을 놓았다. 마음대로 귀가하고 술을 진탕 마시는 방탕하고 자유로운 생활은 독립하기 전부터 점차 흥미를 잃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 혼자 사는 일은 상상보다 대단하거나 즐겁지 않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 나는 가능한 모든 성인이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혼자 살기에 관한 거라면 이 직종만큼 통달한 이도 드물 것이다. 35년 넘게 수녀 생활을 하며 뉴욕의 선물가게 점원으로도 일한 캐롤 자코우스키 수녀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10가지 제안이라는 책을 썼다. 제목 그대로 자신의 삶을 좀 더 근사하게 만들기 위한 10가지를 정리한 것인데 이 목록 중 하나가 잠시 동안 혼자 살아라 라는 내용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혼자 사는 것은 내가 이제껏 했던 최고의 일 중 하나이다. 챕터는 이렇게 시작한다. 수녀님은 결혼을 하기 전이나 누군가와 함께 살기 전 혹은 수녀가 되기 전에 혼자 살아보아야만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 가능한 성인기 초반에 경험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도
혼자 사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우아함을 지킬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커다란 비밀이라고 말했다. 책에는 수녀님이 독거를 망설이는 이들의 고민을 줄이는 데 한몫하자는 심정으로 정리한 혼자 사는 생활의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나쁜 점 4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혼자 사는 생활의 가장 좋은 점. 첫 번째, 평화와 고요함을 발견한다. 두 번째, 신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세 번째, 최고의 자아를 찾는다. 네 번째, 새 삶을 찾는다. 혼자 사는 생활의 가장 나쁜 점. 첫 번째, 힘든 일이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세 번째, 때때로 외롭다. 네 번째, 비경제적이다. 모든 부분에 완전히 동의한다. 배터리에 충전을 하듯 내겐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쉴 수는 없다. 아무리 편한 상황과 공간이라도 함께 있는 사람 쪽으로 신경이 쓰여버리는 탓이다. 가족이라고 마냥 편한 존재만은 아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잔소리로, 편함과 익숙함이 함부로 내뱉는 말과 태도로 이어진 적이 많다. 나의 경우에 부모님과 따로 살며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래도 부모님과 일상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예의를 지킬 수 있고 평소 그리워할 수 있으니 만났을 때 반가움이 커지는 듯하다. 특히 생활 공간 분리는 심리적으로도 부모님에게서 나를 독립시켰다. 부모님 그늘에서 키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게 각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매우 이로운 일이다. 사실 부모님에게 꽤나 순종적인 딸로 자라는 동안 그 점에 대해 내심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부모님 뜻을 크게 거역한 적 없으니 그만큼 함부로 굴어도 이해해 주셔야 한다는 나 좋을 대로의 기브 앤 테이크 논리였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까닭은 부모님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한 안일한 어리광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스스로 부모님을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로 둔 이유는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을 핑계를 남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혼자 살기 시작하며 진짜 나의 삶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30살의 독거 생활에서부터 어른이 되어갔다. 물론 나쁜 점도 수녀님의 말씀대로다. 혼자 살면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야 하며 오직 스스로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한다. 매우 현실적으로 부모님과 살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았던 각종 공과금과 식비, 기타 등등의 비용 발생으로 인해 적금 부을 틈 없는 팍팍한 생활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한없는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도 많다. 음식, 게임, 잠,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탐닉한다 해도 나를 멈춰줄 리가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정이라 생각한다. 내가 나다워지는 과정. 다소 서툴고 소모적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 여긴다. 게다가 책임지는 일은 마냥 버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내가 사는데 드는 돈을 내가 감당하는 일은 스스로를 당당하고 강하게 만들기에. 나는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이끌어가는 일에 좀 더 뻔뻔하게 되었다. 혼자 살기에 오롯이 자신을 맞이할 수도 있다. 나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빨래를 하는 일은 때론 시시하고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 반복 속에서 스스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점점 더 생각하게 된다. 나에게 좀 더 잘해주자고.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해도 나만은 나를 미워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내가 나를 돌아봐 주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 오늘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끓이며 내일은 이런 찌개를 담을 예쁜 그릇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한다. 삶의 행복은 나를 위한 따뜻한 한 끼를 짓는 정성과 성실함과 그것을 아무렇게나 먹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 마음을 예쁜 그릇에 담는 자기애에서 시작될 테니 말이다. 새벽에 깨면 온 밤이 오롯이 내 차지가 된다. 주황색 가로등만이 길을 비추는 말없는 고요함 속에서 모든 긴장을 푼 채 내가 될 수 있는 시간. 혼자를 책임지는 시간이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